만성 두드러기, 그 중에서도 특별한 항원이 없는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의 서양의학적 치료법은 첫째,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고요. 그래도 효과가 없다면 둘째, 항히스타민제의 용량을 늘려보고, 그래도 안 되면 세 번째로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를 복용해라죠.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라는 것 자체가 장기간 지속되고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는 두드러기인 만큼 환자들은 보통 하루에 이제 항히스타민제 여러 개, 스테로이드, 심할 때는 면역 억제제까지 포함해서 약을 한 움큼씩 복용하는 상태로 내원을 하십니다. 만성 두드러기 환자분들의 처방 예인데요. 이 세 처방 중에 올로타딘, 아젤라, 아디팜, 레보라진, 타리온, 에바스텔, 클라리틴 이런 약물들이 항히스타민제에 해당합니다. 보통 한두 가지 이상 들어가 있죠. 그리고 소론도, 피디정, 메치론처럼 부신피질 호르몬제라고 명시된 약물들이 바로 스테로이드입니다. 반복적인 두드러기 환자분들은 이처럼 스테로이드와 항히스타민제가 여러 가지 섞인 약물을 처방을 받으시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마지막 처방전에 있는 데스오엔 로션 같은 스테로이드 외용제도 처방 받으시죠. 그리고 하루에 두세 번 두드러기가 혹시 안 올라오더라도 꼬박꼬박 약물을 복용하라고 교육을 받으십니다. 항히스타민제로 조절이 되거나 낫는 두드러기라면 항히스타민제 개수가 많아질 필요는 없겠죠.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가 처방될 필요도 없고 그 전 단계에서 아마 끝날 것입니다. 물론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를 복용하여서 히스타민의 분비가 억제되고 염증이 억제돼서 가려움이 잘 완화되면, 그리고 증상이 완화된 시간 동안에 면역체계가 안정을 찾아서 두드러기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약물 복용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한 움큼의 약물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두드러기가 낫지 않거나, 아니면 약을 먹고 나면 간지러움은 좀 괜찮은 듯 했는데 피부에 지도 모양으로 두드러기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다가 몇 시간이 지나면 또 그 부위대로 부풀어 오르거나 하기 때문에 만성 두드러기 환자분들은 고통스러워 하시죠. 만약 본인이 만성 두드러기 환자인데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를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두드러기가 앞서 언급했던 패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제에 의존하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약물을 줄여나가면서 면역체계의 안정을 목표로 근본적인 두드러기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치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요, 무턱대고 약물을 끊거나 줄이지 않는 것입니다. 본인의 몸 상태를 꼼꼼히 체크를 해서 의료진과 반드시 상담을 해나가면서 줄여나가셔야 하는데, 정확한 체질 진단과 생활교정, 면역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치료가 병행될 때만이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 의존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상태 체크와 진료 상담을 해가면서 방향을 꼭 정해 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를 줄여나가는 일반적인 원칙은 두드러기가 올라오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복약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요. 두드러기의 정도나 간지러움 정도를 체크하면서 복약 시간 간격을 우선 늘려보시고요. 그 이후에 1차적으로는 항히스타민제 개수를 줄여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테로이드를 줄이셔야 하는데 바로 끊지 말고 용량을 줄이셨다가 점차 중단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으셔야 합니다. 원칙은 이러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환자의 몸 상태나 전반적인 상태를 체크하고 관찰하고 예의주시해서 때에 맞는 적절한 치료나 티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부건강법에 357C 치료 시스템이 존재하는 이유죠. 만성 두드러기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무턱대고 약물을 복용하시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때그때 몸 상태에 맞는 적절한 복약 방법과 면역체계 회복이 병행될 때만이 만성 두드러기는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